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벌건 대낮에 이렇게 공개된 행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민노총 조직쟁이 국장도 간첩 혐의와 관련해서 구속됐지만 그러나 지금은 재판 과정에서 다 석방이 됐습니다. 자, 재판에서 다 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들이 활동한 영역을 보면은 지금 창원, 충주, 거제 곳곳에 언론을 포함해서 국회까지 심지어 사법부까지 이런 게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자들이 많은 활동하고 있다 하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 안에도 지금 보좌관들이 간첩 혐의를 받다가 붙잡힌 적도 있고, 그래서 이석기 이후에 진보당의 강성희도 들어가가지고 지금 그런 활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송영길도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과 드러내놓고 북한에 뭘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송영길과 대화한 내용을 녹음을 해가지고 이걸 고스란히 북한에 보냈다고 합니다. 이게 27분짜리 되는데 이걸 고스란히 북한에 보냈다고 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북한과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동북아 철도 공동체를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그 당시에 왜 속도를 안 내나, 지난번에 관련해서 북한과 관련 협정을 맺고 조약을 체결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이 밀어주고 도와줘가지고 빨리 우리가 앞장서가지고 북한과 뭔가 관계 개선도 하고 북한에 많이 지어준다는 거, 진정성을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빨리 하지 않는다고 송영길이가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 역정을 내는 장면도 나옵니다. 북한에 또 밤나무를 묘목을 많이 보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본인이 직접 북한의 의사를 내가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밤나무를 보내는 문제, 또 그리고 여기에 철도 공동체를 만드는 문제, 이런 문제에서도 그때 외통위원장을 했던 송영길이가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과 직접 국회에서 만나가지고 이런 대화를 했다고 하니까 도대체 누가 간첩이고 누가 간첩이 아닌지, 또 간첩 혐의가 어디까지인지, 또 간첩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어디까지가 이들의 영역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대목들이 아닌가.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온 나라가 간첩 천국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자, 그렇게 수사를 받고 있는 간첩단들도 거의 대부분 다 수사받는 과정에서 재판 기피를 하거나 보석을 신청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구속기간이 만료돼가지고 나와서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우리는 위험한 나라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주통일 충북동지에 이 구성원들이 국회 외통위원장이었던 송영길과 면담한 후에 녹취 파일을 북한에 보고한 사실이 재판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 자주통일 충북동지에 북한 지령을 받고 이적단체를 구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한 4년 동안 북한으로부터 돈도 받고 지령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북한이 계속해서 관련 보고를 보냈다고 하는데, 여기 단체가 지금 송영길 사무실에 찾아가가지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송영길의 육성이 녹음이 됐고, 자, 이걸 북한에 보내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검찰은 남북철도 사업 등에 대한 외통위원장의 입장과 견해가 이 바로 국가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아주 기밀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외통위원장까지 나서가지고 북한을 도와줘야 되고 정부가 잘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나서가지고 챙겨볼게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예 드러내놓고 과거 같으면은 은밀하게 숨어서 해야 될 일들을 지금 국회 안에 들어가가지고
벌금 대낮에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지난달 30일 청주지법 행사 11부 심리로 이루어졌던 충북 동지의 국가보안법 위반의 공판에서 피고인 4명이 2020년 10월 20일 당시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송영길과 나눈 27분짜리 대화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법정에서 지금 과거 송영길과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나눈 녹음 파일이 재생이 된 겁니다. 이 녹음 파일에는 당시 피고인들이 전개했던 통일 밤나무 묘목 보내기 운동 그리고 남북철도 사업에 관한 송영길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해당 녹음 파일은 피고인 중에 한 사람인 충북 동지의 위원장 손모 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휴대전화로 그 내용을 녹음한 걸로 보입니다. 녹음 내용의 핵심은 송영길이 내가 화가 나는 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만 하면 동북아 철도 공동체 시베리아 철도 연결이라고 하면서도 강릉하고 제진간에 이렇게 100km 공사를 안 했다고 합니다. 이제야 내년 말에 착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초기부터 하자고 그래도 왜 그리 소극적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보고 초기부터 하자고 그랬는데 아직도 소극적이다. 그래서 빨리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송영길이가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한 내용들이 이 녹취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의 철도를 연결시키는 이거 빨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문재인을 쪼아가지고 이게 송영길의 정체성이다. 이게 송영길의 정체성이 아닌가. 송영길은 그야말로 이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과 이런 대화를 했다고 하는 그 자체부터가 이 간첩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송영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한테도 이거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면서 북에다가 하라고 그러면 도대체 진정성이 뭐가 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가지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부터 시작해서 빨리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영길은 북한 입장에 있어서 빨리 서둘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아니 간첩 혐의로 인해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해 가지고 재판부에서 재판받는 과정에서 이걸 다 풀어줘 버리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게 간첩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간첩의 천국이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